안녕하세요. 수지로운 인생의 수지입니다. 이 영상을 또 처음 듣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잠깐 저에 대한 소개를 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름이 수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수지로운 인생이라는 채널명처럼 여러분들이 빛나는 지혜를 좀 얻어가는 그런 수지 맞는 시간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좀 준비했고요. 실제로도 수지를 좀 닮았습니다. 어느 수지를 닮았을지는 각자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토크 버전으로 올리는 의미의 발견은요. 사실은 의미 없는 삶을 살고 있는 당신에게라고 하는 빅터 프랭클의 원래 내레이션 영상이 있었는데 그걸 좀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영상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영상을 만들 무렵에 어떤 배경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이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빅터 프랭클의 이 이야기 그리고 이론들을 조금 더 아시면 그 영상을 들으실 때 좀 다른 느낌으로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추가적인 영상을 하나 더 올리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할 무렵에 나름의 이제 배경적 상황이 좀 있었어요. 제 주변에 이제 50대 이상의 갱년기를 경험하고 있으신 남자 혹은 여자분들이 지금 좀 많이 있으신 편인데 그분들 중에서도 특별히 제가 보면 '열심히 좀 살았다. 성실했다. 나보다는 일 혹은 가족을 더 신경 쓰며 살았다.' 하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삶의 허무함이나 공허함 같은 것들을 더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특히 자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더 열심히 공을 들이고 애를 써서 키웠던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오히려 더 큰 허무감을 느끼시는 경우를 좀 발견했습니다. 음. 그래서 그분들에게 음 '당신의 삶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다. 그때 그 선택이 그 순간에는 최고의 선택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당신이 했던 최선의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이야기해 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제작했더랬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빅터 프랭크를 다 잘 알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잘 아신다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지금부터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빅터 프랭클은 사실 정신과 의사이자 신경과 의사입니다. 오스트리아 사람이에요. 근데 되게 특이한 건 의사이자 철학자예요. 이 로고 테라피라고 하는 의미 치유라고 하는 것을 창시하신 분이시기도 해요. 근데 의사의 삶을 살다가 이렇게 철학자적 사고를 하기 시작한 데는 삶의 계기가 좀 있었겠죠. 그것 중에 하나가 이분이 아우슈비츠를 포함한 나치 강제 수용소를 무려 4곳을 가셨던 분이시고 그곳에서 생존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생존의 과정 안에서 어떤 극한 상황일지라도 인간이 끝까지 잃지 않는 마지막 자유를 발견하신 분입니다. 이분의 저서 중에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저서가 있어요.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저희가 빼놓지 않고 얘기할 수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아우슈비츠에 도착을 했을 때 평생 연구해 왔던 원고 그리고 그 원고가 들어있던 외투, 신발 이런 것들을 뺏겼을 때 일화가 있어요. 그분이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은 다 뺏기고 의사였으니까 되게 좋은 것들을 갖고 있었을 거잖아요. 대신 아주 헌 옷 코트를 하나 받게 돼요. 근데 그 옷에서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구절이 적힌 기도문 페이지를 이제 받게 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이분이 해석을 하시느냐. 여전히 "너는 인간이고 넌 여기서 죽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서 내가 썼던 그 원고는 이렇지만 이제는 그 '진리를 내 삶으로 실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시를 좀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이분에게는 내가 모든 것들을 빼앗길 수는 있지만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지는 빼앗길 수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의미라고 하는 것을 찾는 많은 순간들을 되게 만나게 돼요. 이 죽음의 수용소 안에 있는 그 에피소드들 중에서 되게 감동적인 문구가 하나 있는데요.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육신을 초월해서 존재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분이 새벽 행군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아주 정말 열악한 상황에서의 행군이잖아요. 근데 그 행군을 견뎠던 게 어떤 거였냐면 아내. 아내랑 같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아내는 다른 수용소에 있었고 살아 있는지 죽어 있는지조차 몰라요. 근데 아내와 대화를 하는 상상을 하면서 그 고통을 잊었던 거예요. 사실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미 아내는 다른 수용소에서 사망한 상태였어요. 근데 프랭클에게는 그 생사 여부하고 상관없이 사랑하는 마음 그 자체가 자기를 구할 수도 있다는 걸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랑했던 기억이 절망에서 나를 살리게 할 수 있고 지탱할 수 있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그 순간에 내 삶의 의미가 발견된다는 거죠. 벌써 제가 오늘 그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이 되게 많이 또 단어들이 나오고 있죠. 아마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이 영상을 이해하게 되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진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고통을 바라보는 기이한 되게 이중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 사람들이 되게 많이 그 안에서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요. 먹을 것도 넉넉하지 않고 엄청 춥잖아요. 근데 '이런 게 진짜 내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인가?'라는 그 순간에 약간 나를 좀 멀리서 바라보고 관찰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고통 안에 있었을 때도 그 고통을 관찰하는 또 다른 나를 만든 거죠. 이걸 자기 초월의 순간으로 설명을 합니다. 상황은 내 몸을 구속할 수 있지만 내 정신이 무엇을 바라보는지는 구속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분은 그럼 그때 어떤 것들을 상상을 하고 있었냐? 고통이 되게 극심할 때마다 어 마치 미래에 내가 되게 따뜻한 강의실에서 학생들한테 수용소에서 심리학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강의하는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현재의 고통을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했대요. 예, 그렇게 하면서 자기 분리와 자기 초월을 실제로 경험하신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수용소들의 모습, 수용소 안에서 어떻게 보면 동료 죄수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동료 죄수들이 서로를 위로하던 순간들을 굉장히 의미 있게 다룹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끝이다."라고 하면서 정말 쓰러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 안에서도 남은 빵을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을 만난 거죠. 어 내가 오늘 어떤 태도로 살지는 그 순간 다른 사람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다운 태도를 마지막까지 유지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굶주림 속에서도 되게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부러 웃기로 하기 웃고 뭐 정말 즐거움을 찾는 순간들을 되게 많이 만들었대요. 그래서 이 로고 테라피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은 그 안에서 살아남았던 사람들이 살아남았던 그 비법들을 어떻게 보면 만든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그 상황을 좀 알고 나서 이 자유를 빼앗을 수 없다. 어떤 자유를 빼앗을 수 없냐면 내가 선택하는 자유만은 뺏을 수 없다는 말이 좀 다르게 좀 와닿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분이 생각한 인간은 그래서 의미를 향한 존재입니다. 프로이드라고 하는 심리학자는요. 사람의 이 인간의 인간관이 이분은 그래서 인간의 근본 동기는 쾌락도 권력도 아닌 의미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심리학을 전공하거나 하신 분이 아니더라도 이 프로이드라는 사람을 학교 다닐 때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은 인간을 움직이는 가장 기본적이고 강력한 동기를 쾌락으로 보신 분이에요. 인간은 고통을 본능적으로 좀 피하고 쾌락, 뭐 이 성적인 에너지라든가 신체적 만족감을 즉각적으로 충족하려는 욕구에 지배당한다고 보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본 인간은요, 무의식적인 생물학적 충동과 과거의 어린 시절 경험에 의해서 결정되는 존재로 보신 거죠. 저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도 동의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추구할 때 본능을 채우는 방식이 여전히 있고 그 쾌락이 때로는 결과가 아니라 목적이 되는 순간들도 있으니까요. 저는 일종의 소확행도 이런 쾌락 의지의 한 부분으로 보기도 해요. 그리고 저 역시도 이 쾌락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으로 굉장히 유명해지신 분이시죠. 저도 아들러의 이야기를 영상에 올려놓긴 했는데 이분은 권력의 의지에 의해서 사람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프로이드의 생물학적 결정론에서는 벗어나신 거죠. 모든 인간은 그 사회 속에서 우월성을 추구하려는 욕구가 있다고 보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사실 열등감을 가지고 태어나는 존재로 봅니다.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더 나은 상태를 만들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우위에 서려고 하는 권력 의지가 자기 향상 의지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내 열등감을 보상하기 위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미래를 향해 나가는 사회적 존재로 봅니다. 그래서 이걸 좀 프랭클은 또 근데 어떤 측면에서 이걸 좀 비판해요. 권력이나 어떤 삶의 그 지위 같은 것들이 삶의 목표가 될 경우에는 그걸 상실했을 때 인간은 더 허무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권력의 의미를 실현의 수단 어 보다는 이런 수단일 때만 가치가 좀 있다고 실현하기 위한 수단일 때 좀 가치가 있다고 본 거죠. 근데 저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의미가 진짜 있다고 봅니다. 프랭클이 말했던 의미의 의지, 인간은 행복해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살아간다는 말도 맞고, 본능을 추구한다는 프로이드의 말도 맞고,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 뭔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그때 내게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마치 약을 먹는 것처럼 저희가 다른 선택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어,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이것도 프로이드의 뭔가 내가 어떤 삶을 살지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것과 저는 좀 같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인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부여한 의미가 인간을 결정한다라고 프랭클은 이야기합니다. 이분은 똑같은 수용소에서 있어도 누군가는 그 안에서 지옥이라고 느끼면서 무너지지만 누군가는 끝까지 인간으로 남은 걸 발견했다고 했잖아요. 그 차이는 환경이 아니라 태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태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또 살게 하는 것은 바로 의미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의미는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발견되는 것이래요. 어떤 인위적 목표가 아니라 삶이 우리에게 던져준 질문에 응답하는 과정인 거죠. 되게 많이 알려진 이 일화 중에 하나가 어,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집단적으로 많이 사망하는 시기가 있대요. 근데 그 시기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어떤 전염병이 돌았다든가 어떤 극심한 추위라든가 아니면 더 이전보다 극심한 배고픔을 겪었던 때가 아니라 주로 이제 지금 같은 시기예요. 물론 춥기도 하고 더 열악한 상황이긴 하지만 크리스마스가 지난 후 그리고 신년이 지난 후 이때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이게 종교적으로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약간 기독교가 아니신 분들에게도 약간 이벤트적인 부분으로 많이 다가오지만, 그래서 굉장히 친구들 많이 만나고 연인을 되게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서양 사람들에게 그건 되게 이상한 상황인 거예요. 마치 우리가 설 때는 가족의 명절, 설 명절이나 추석 명절에 가족을 만나러 가는 것처럼, 외국 사람들은 이 서구권의 사람들은, 미국 사람이라고 얘기하니까 굉장히 좀 촌스럽네요. 서구권의 사람들은 크리스마스와 추수감사절이 그런 기능을 하는 때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날, 신의 가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날도 내가 수용소를 벗어나지 못하면 더 큰 허무함이라든가 더 큰 실망을 느끼고, 더 이상 살 의지가 사라지면서 삶의 의미도 사라져서 결국은 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야기하는 이 빅터 프랭클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하는 이 네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로고테라피, 의미의 의지, 태도의 자유, 그리고 실존적 공허라고 하는 부분이 제가 사실 작성했던 글에 다 좀 녹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부분에서도 좀 많이 언급이 되고 있었고요. 결국은 로고 테라피라고 하는 걸 제대로 좀 이해하면 저희도 저희 삶에 있어서 어떤 태도를 살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프로이드를 보면서 되게 좀 답답했던 부분,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내가 왜 그런 사람이 되었는가를 아는 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지금도 저에게 저를 가장 좀 작게 만드는 부분은, 제가 살아왔던 경험 안에서 저를 양육했던 분에게 받은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 원인을 아는 것만큼 중요한 건, 그래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좀 얻고 싶은 건데, 그 답이 좀 찾아지지 않아서 저에게는 좀 답답한 부분이었는데, 뭐 아들러라든가 뭐 이 빅터 프랭클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나의 태도를 좀 결정할 수 있게 해줘서 그 부분이 저에게는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이 로고 테라피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의미 치료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본질적으로 이분은 인간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이면서 그 의미를 추구했을 때 고통조차 이겨낼 수 있다라고 봤던 부분이에요. 결국은 이 의미가 인간의 삶을 지탱해 주는 중심이라고 여겼던 분이신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인간의 모든 동기는 의미, 의지인 겁니다. 그게 나를 즐겁게 만드는 쾌락보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하는 권력의 의지보다 더 중요한 부분인 거죠. 굉장히 열심히 살았던 분들이 더 많이 우울하고 공허해 하더라라는 표현을 제가 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더 많은 공허함과 허무함을 느끼시는 거죠. 근데 이때 이분들이 사실은 우울하고 공허한 이유는 어쩌면 욕망이 충족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때 그 순간 의미를 잃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 로고 테라피적 측면에서 보면은 되게 열심히 살았던 분들이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열심히 살았을까?'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질문이 어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내가 열심히 살았던 결과물이 그 의미를 잃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갖게 되더라는 거죠. 제 주변에 되게 아이를 열정적으로 키웠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삶의 허무함을 느끼고 의미를 잃고 우울감을 극도로 느꼈던 시기는, 아이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라가고 있지 않다는 걸 느꼈을 때예요. 그 결과가 또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오지 않았을 때였어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그 친구에게 그 아이는 삶의 의미이자 삶을 살아가는 목표이자 그 아이가 내는 어떤 성과가 본인의 성과였을 수도 있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이 친구는 뭔가 삶이 부정당했다고 느꼈던 거죠. 제 주변에
또 엄청나게 아끼면서 열심히 살았던 분이 계세요. 그분에게 있어서 만 원은 그냥 만 원이 아니에요. 만 원을 쓸 때는 만 번 고민해야 되고요. 10만 원을 쓸 때는 10만 번을 고민했어야 되는 분인데 어느 날 그 돈을 아주 허무하게 잃게 되는 경험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살았던 것이 그렇게 만 원을 10만 원을 열심히 모았던 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떤 사기를 당했다거나 아니면 뭔가 좋은 물건을 갑자기 사서 그 돈을 잃은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하면서 그 돈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셨는데 어 열심히 계속 일을 해요. 본인이 가지고 있던 돈과 대출을 받으셨던 돈을 합해서 하나의 매장을 좀 오픈을 하셨는데 경기가 좋아지지 않으니까 그게 이제 본인이 기대했던 것만큼 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결과가.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그 매장을 돌보고 매장에 오시는 분들을 서브하는 역할을 계속 하셨는데 대출을 갚는 게 우리가 대출을 갚는 게 어떻게 보면 내 자산이 늘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이 가게를 넘길 때 누군가에게 오히려 더 저렴한 금액으로 이 가게를 넘기는 상황을 만들게 해 하기 때문에 본인은 그 열심히 하는 일의 의미가 좀 없어지신 거죠. 그래서 되게 또 많이 허무해하셨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프랭크 식으로 좀 접근을 하자면 그 열심의 가치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열심을 지탱하던 의미가 지금 어떻게 보면 현 시점의 삶을 지탱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과거에는 그게 의미가 있었는데 지금은 의미가 없는 게 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걸 그냥 '모두 의미 없었다.'라고 하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의미를 찾는 다른 의미를 찾는 이제 요구가 나에게 왔구나. 나는 이제 다른 단계로 내 의미를 이동해야 되는 순간이 왔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적합하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 지난 시간에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은 다 유의미했습니다. 내가 자식을 열심히 키우고 가족들을 먹여 살렸던 시간이 있었다. 그런 시간들 안에서 사실은 나는 나보다는 가족들을 위해서 좀 더 실패하지 않는 삶을 제공하고 만들어 가기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건 발달 관계적 측면에서 보면 아주 유효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런 시간을 내가 보내지 않았다면 그때 그 사람들 그리고 그때의 나를 끌어주지 못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과거의 의미가 아니라 현재의 의미에서 답을 찾는 게 또 필요한 그래서 때이기도 합니다. 그것도 우리의 선택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수용소 안에서 마지막으로 내가 뺏기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한 자유이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삶의 공통스러운 순간을 저희가 참 자주 마주하게 되잖아요. 그런 때 우리에게 필요한 또 삶의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만드는 건 억텐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발견하는 건 새로운 시선일 수 있죠. 근데 저는 가끔은 만들기도 해요. 억텐을 끌어올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걸 또 만들어 가려면 우리가 우리 삶에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하는 태도를 또 가져야 해요. 그럼 이쯤에서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내가 의미를 발견하려면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까? 과거의 내 삶에 대해서 조금 더 의미를 발견하는 데도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데 의미를 찾는 것에도 또 의미가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과거적인 측면에서 보면 내가 무엇을 이루었느냐 하는 시선에서 시선을 좀 이동시켜 보시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가? 저도 사실은 이 일을 한 지가 이제 올해로 18년이 되어 가고 있는데 어감이 좀 그렇죠? 이제 곧 이 19년이 됩니다. 근데 그때 지나온 시간들을 제가 이렇게 되돌아봤을 때 '아 내가 TV에 나오시는 김창옥 강사님이나 김미경 강사님만큼 유명해졌냐?'
생각한다면 제가 지나왔던 이 모든 시간들이 의미가 없어져요. 저의 존재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앞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로 시선을 좀 옮기면 저 역시도 좀 살만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서 이제 저희는 창조적 가치를 발휘하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이렇게 구독자가 비록 7분밖에 되지 않으시지만 매일 그래도 영상을 올리려고 되도록이면 노력을 합니다. 어떤 때는 나레이션 영상을 올리려고 하고 또 어떤 때는 이렇게 토크 버전의 영상을 올리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그래도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누군가에게 좀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 사실 진짜 지난번 영상에서도 이 토크 버전에서 여쭤봤는데 또 아무도 답을 달지는 않으셨어요. 영상 시간을 보니까 거기까지 아무도 가지 않으신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떤 게 더 나은지 되게 궁금해요. 이렇게 내레이션 버전으로 올리는 게 좋은지 아니면 이렇게 토크 버전으로 올리는 게 좋은지 되게 궁금하기도 합니다. 음, 근데 이런 걸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저도 이 안에서 또 경험적 가치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만들었던 것들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또 이 경험하는 것 자체 안에서 또 다른 의미를 발견하는 거죠. 근데 사실 빅터 프랭클은 이 경험적 가치 안에서 사랑과 자연과 예술과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이런 생각을 하면 또 허무해져요. 누가 내 삶의 중요한 존재인가? 근데 조금 시선을 돌려서 나는 누군가에게 또 따뜻한 존재인가로 또 한번 다르게 의미를 이동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도움을 주는 것들은 사랑과 자연과 예술, 이 모든 것들입니다. 경험을 만들 때. 빅터 프랭클이 수용소에서 이 고된 행군을 견뎠던 건 아내와 함께하는 장면을 상상했던 거잖아요. 나와 함께하는 관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또 살아있게 만드는 의미가 되는 거죠. 저는 원래 이렇게 야외 활동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캠핑을 요즘은 되게 좋아해요. 근데 올해는 참 좋아한다고 말하기가 부끄럽네요. 많이 못 나가서. 근데 특히 사실은 겨울 캠핑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겨울에 나무를 보는 것이 참 좋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어, 풀이 무성한 나무들을 좋아했어요. 지금도 좋아합니다. 꽃이 피고 풀이 무성한 나무들을. 그래서 겨울에 잎이 다 떨어진 나무들은 좀 앙상해 보이고 좀 추워 보인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그걸 좀 깨닫게 됐어요. 죽어 있다고 생각했던 그 나무가 살아나고 있구나. 살아내고 있구나. 왜냐하면 봄이 되면 다시 그곳에서 새순이 올라오니까요. 그리고 예술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많은 것을 좀 여러분들이 향유하시길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 빅터 프랭클이 이 수용소 안에서 사람들을 관찰할 때 굉장히 놀랍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안에서 사람들이 공연을 하기도 하고요. 그 공연 안에는 음악 공연이 있기도 하고 또 이런 재밌는 유머러스러운 상황을 연기하기도 하고요. 그 안에서 사람들이 예술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경험하고 더 많이 살아가는 의미를 발견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향유하는 의미를 더 많이 좀 찾게 되시길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음, 그래서 저는 그런 연예인 덕질하시는 어르신들 있잖아요. 그 되게 괜찮다고 생각해요. 제 주변에 이제 저희 어머니랑 나이가 동갑이신 분이신데, 저희 어머니는 사실은 어떤 연예인도 특별히 좋아하는 연예인이 없으셨거든요. 근데 그분은 요즘에 임영웅 씨를 엄청 좋아하세요. 그래서 임영웅님의 모든 콘서트를 다 가시려고 노력하시거든요. 자녀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긴 하세요. 그런데 그게 되게 건강해 보이더라고요. 뭔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열정을 갖는 그 부분이 오히려 경험적 가치를 만들어내고 더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순간이실 것 같아요. 그리고 바꿀 수 없는 어떤 고통이 있다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그 안에서도 내가 어떤 것들을, 내 의미를 두고 어떤 것들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열심히 살았습니다. 해야만 하는 삶을 살아오셨을 거예요. 그게
근데 지금 의미를 잃었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래도 지금 내가 의미 없다는 생각을 하는 나를 살아남게 했다. 그리고 내가 그 했던 것들도 현재에 있어서도 앞으로 나를 살아가게 하는 데 또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열심히 살았던 과거의 의미는 나를 성장시켰던 거였고요. 지금 필요한 또 의미는 나를 유지하고 성숙시키는 의미를 좀 찾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그런 허무감을 좀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과거의 의미를 인정하는 시간들을 좀 가져주시는 것도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아까 얘기했던 창조적 가치, 경험적 가치, 태도적 가치를 여러분들께서도 좀 발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음, 나를 위해서. 그래야 저희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나한테 많이 좀 질문해 주세요. 지금 삶이 나에게 요구하는 건 어떤 거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 물론 거기까지 가는 건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예전에 막 오로라 공주 이런 드라마에서 암에 대해서 굉장히 좀 특이한 시선을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 좀 과하기는 했지만 병이라고 하는 것들도 나에게 또 내 삶의 태도를 바꾸게 만드는 부분들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저는 사실은 최근에 좀 제 일에 대해서 좀 어 실패했다까지는 아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감정에 많이 좀 휩싸여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아들러의 권력 의지가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1등 하고 싶다. 잘하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 근데 그게 제가 원하는 만큼 되지 않아서 제가 성공하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는데 저기도 좀 저를 바라보는 시선을 좀 다르게 가보려고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거는 뭐 이 로고 테라피적 측면이 아니라 다른 이 심리학적 이런 진단 도구 중에 제가 이거 매번 얘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TCI라고 하는 진단 도구에서는 우리 기본적인 성격과 기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는데 기질은 타고나는 거지만 성격은 만들어진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중에 하나가 나의 성격을 만드는 게 초월성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로서 존재하는 자율성과 타인과 연결되는 연대감, 그리고 또 하나가 세상과 연결되는 자기 초월이에요. 이게 나로 연결되기 어렵고 다른 사람과 연결되기 어려울 때는 좀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자기 초월을 위한 세상과 연결되는 더 큰 가치나 존재로 시선을 이동하는 태도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나를 좀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보이지 않을 뿐이지 지금 이 순간도 삶은 언제나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의미는 내가 발견해야 돼요. 발견하려면 나에게 지금 질문을 많이 하십시오. 그때 왜 그렇게 살았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은 어떤 걸 위해서 또 살고 싶은지, 그리고 나에게 지금 주어진 자유는 또 어떤 것인지, 그냥 오늘 하루는 내가 어떤 태도로 좀 살아가고 싶은지 내가 한번 결정해 주시는 겁니다. 이 영상을 만들려고 일어난 시간이 7시 반인데, 녹음 시간은 한 30분 정도인데, 한 1시간 정도가 걸렸네요. 근데 사실은 자료를 만들고 하는 시간이 조금 더 있긴 했습니다. 얼마나 걸렸는지는 공개하지 않을게요. 앙리 마티스라는 화가가 나의 노력을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셨던 적이 있는데 요즘은 실로 그 감정을 많이 이해하고 있는 때입니다. 여러분의 삶 안에서 이야기했던 세 가지를 찾는 여러분들이 한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